제가 귀하게 찾은 역대급 미래 기술을 공개하려고 하는데 이 콘텐츠를 보고 난 후에는 아마 자기 효능감을 느끼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시크릿 레시피를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로써 저는 이 책을 12번째 읽었어요. 일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12번째 읽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다 읽고 나서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책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뻔한 걸 우리가 모른다는 것, 여기에 좀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알고 있으니 그게 당연하게 보이는 건데 현재는 몰랐을 때는 이 기술을 무의식적으로 썼는데 이게 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게 되니까 색다르게 이걸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좀 특징적인 것들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최기록은 어떻게 읽었나요, 이 책을? 얘기하기 전에 너무 뿌듯한 것이 이 책을 또 제가 추천을 했지 그죠. 않습니까? 네. 일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무조건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추천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일의 철학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많았지만 가장 좀 이 책을 읽고서 남았던 것은 결국 일하는 삶을 바꾸는 거는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 좀 이야기하는 개념도 생각의 재구성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가장 그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생각의 재구성 저도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같이 막 카톡하면서 아 이거 미쳤다라고 계속 얘기는 했었는데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그 명강이라는 호평을 받는 스탠퍼드 디자이닝 유어 라이프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쓰여진 책이고요. 디자이너들이 이 워크 라이프를 어떻게 디자인할지에 대한 강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 전에 꼭 들어야 되는 강의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강의고 저도 이 책을 읽고서 아,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되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다양한 노하우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한 가지 기술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생각의 재구성에 대해서 그 여러분의 워크라이프를 확실하게 이 생각의 재구성이 바꿔줄 겁니다. 생각의 재구성은 제가 뭐 언급하기도 했지만 생각의 재구성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의 재구성은 문제 해결을 돕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체하고 새로운 요소로 결합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바꾸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생각의 재구성 스킬에 능숙해지면은 다시는 그 부정적인 상황이나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을 바꿔서 관점을 재구성하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 같은 경우는 감정을 가진 동물이고 그 감정은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화가 난 리더가 있다거나 이러면은 그게 그 동료나 아니면은 직원에 의해서 화가 나지 않아도 회의가 이상하게 흘러갈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정의 에너지를 만들고 또 우리는 그 감정을 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에 진짜로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 우리는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능력을 인지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거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감정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일터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똑같은 그런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사실 이게 뭐 화날 일이나 짜증날 일이 아닌데 내가 좀 짜증나는 모습을 내비침으로 인해서 동료랑 뭔가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날에 뭔가 화가 좀 생기거나 그런 경우들이 저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 문제가 그 감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컨트롤해야 되고 그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선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문제를 보기 전에 나는 어디서 뭐 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위치에서 그 위치가 나의 관점을 좀 바라보게 할 거니까 관점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생각의 재구성의 목적은 두려움을 없애거나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활용해서 긍정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인데요. 그 캔일버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오목볼록 이론이라고 하는데 네. 오목면을 그리면은 볼록면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노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든 대극은 상호적으로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오목면과 네. 볼록면과 같이 대극물은 함께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을 인지하고 왜 그렇게 느꼈는지 해체하면
그거를 이제 좋은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맞아.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예를 들게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회사라는 거대한 기계의 작은 톱니바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긍정의 생각으로 좀 바꾸면 나는 기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렛대다, 레버다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예시로는 내 전문이 아닌 일을 자꾸 시키네, 짜증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거까지 마스터하면은 진짜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겠다. 월급 받으면서 새로운 능력을 습득하는 거를 이제 훨씬 되게 빨리 배우면서 돈 받고 일하는 건데 좋다라고 생각할 수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주니어로서 사실 이 책에서나 뭐 이런 부분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게 약간 굉장히 좀 이상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좋지만 뭔가 거부감도 들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로 뭐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좀 재구성하려고 해보니까 실제로 적용해보니까 다르게 느껴지는 예시들은 또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생각의 재구성을 해서 결과가 달라졌던 예시들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두 번째 예시로 들었던 이런 일까지 해야 돼라는 그 예시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저희 그 직원들의 사례인데, 이게 사업이란 게 종합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다양한 것을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막 하면서 그 맞춰가면서 그걸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다 보면은 경력이 쌓이고 이제 경험치가 쌓이는데, 그게 이제 책임과 권한이 좀 높아지면 질수록 학교에서 배운 전문 기술이 아닌 그 영역까지 이제 건드리게 돼요. 요청이 오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게 예를 들면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경력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차 쌓아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브랜딩을 하려면 로고부터 뭐 사이니지, 뭐 마케팅 콘텐츠 비주얼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마케팅 기획까지 조금씩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영역의 다양한 일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예시로는 공간 브랜딩 쪽이 있는데, 그 공간 기획 쪽, 개발 쪽이 있는데, 이게 그 공간 브랜드를 하나 만든다고 해도 가치를 입증시키고 본질을 강화하려면은 그 탄탄한 브랜드 공간 경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운드와 향까지 감각 요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공간 디자이너가 사운드와 향까지 개발을 하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경험 디자인이라고 하면 경험 디자인을 전공적으로 뭐 하는 학교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알기에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냥 공간 인테리어를 디자인했던 친구가 향부터 시작해서 사운드까지 막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실제로 브랜드에 적용시키고 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지금은 뭐 이제 경험 디자이너라고 이제 경력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되게 다양한 종합 예술을 하려면 차곡차곡 그런 네. 경험치를 쌓아야 되는데, 이게 그 생각의 재구성이 없으면은 이게 내 일이 아닌데, 내 맞아요. 전문 영역이 아닌데, 제 전공과 좀 관련한 업무를 하고 싶어서 저는 이 회사를 떠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떠나는 주니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조금 안타깝고 아쉽죠.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에서도 네. 분명히 이제 자기 전공이 아닌 일들을 하게 될 거거든요. 맞아요.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저도 주니어지만 다른 주니어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팀에서 뭐 저는 기획자인데 기획자, 뭐 디자이너, 개발자 이렇게 다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요즘 IT 기업에서는 좀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서로 경계를 좀 허물고 일하는 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가령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달라거나, 아니면 개발에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거나 라는 상황이 있을 때, 꼭 내가 기획자라서 개발 쪽에 의견을 드리지 않거나, 아니면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기획에 아예 의견을 안 주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없거든요. 서로 뭔가 영역을 책임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의견을 많이 주고받을수록 오히려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 마케터랑 또 디자이너가 이제 개발자랑 말하는 게 진짜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코딩을 배운다거나 뭐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배운다거나 하는 이제 클래스도 되게 네.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알면은 뭐 전문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그거를 아는 순간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맞아요. 확 올라가기 때문에 맞아요. 그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확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생각의 재구성이라는 걸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고, 물론 자기의 그릇을 알아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면 자기가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저기까지 할 수 있다를 어느 정도는
내 그릇은 여기까지고 나의 능력을 본질 강화를 해야 돼라고 집중을 할 수 있는데 2, 3년 차 주니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그 자기 캐파를 본인의 캐파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흡수를 해야 됐다라고 네. 생각을 하죠. 맞아요. 저도 그 캐파라는 단어를 딱 리더로부터 한번 듣고 생각이 되게 많이 전환됐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좀 열정이 넘쳐서 더 많은 걸 해보고 싶고 뭔가 시키면 그냥 다 해보고 싶고 약간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업무를 하겠다고 나서면 좀 그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잘할 수 있는 영역과 못하는 영역은 또 명확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내는 것도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보면서 알아가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노력을 하는 것도 되게 칭찬해주고 이제 멋진 자질이긴 한데 결국에는 사업이라는 거는 실전이고 네. 노력했다라고 맞아요. 하고 그냥 자유하고 끝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노력해가지고 잘하기까지 어디까지 가면은 나는 이 가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를 본인 스스로 아는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근데 들으면서 사실 드는 생각은 이 생각의 재구성이라는 게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정말 이게 불가능한 상황도 있고 불가능한 사람도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슬모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면 어떤 방법들을 또 추천하실 수가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어떤 문제를 볼 때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좀 구분하려고 노력해요. 네. 왜냐면 이 일을 이제 한 15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되게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에 온 힘을 다 해가지고 해도 지치기만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봐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생각의 재구성도 마법이 아니잖아요. 물이 반이나 차 있네, 반밖에 안 차 있네는 생각의 재구성을 할 수 있어. 근데 물이 와인이 될 거야. 나는 그거는 그렇죠. 바꿀 수 없는 건데 바보만 되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된다. 정리를 해보면은 BTO라고 하는데 네. 그 Best Theoretical Option이라고 네. 가장 이상적인 옵션이라고 하고 훌륭한 리더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비전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가이드를 줄 때 종종 쓰긴 해요. 네. BTO를. 근데 훌륭한 팀장, 그러니까 진짜로 실행을 하는 팀의 리더의 경우에는 BDO, 그러니까 베스트 두어블 옵션을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적인 옵션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지치기거든요. 마음만 맞아요. 지치고 서로 동료애가 사라지면서 막 탓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옵션 중에서 가장 그 실행 가능한 옵션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 실행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진짜 예시로 든다면 저는 이제 부트캠프 같은 것들을 기획하는 일을 하는데 멘토를 모실 때 애플, 뭐 구글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애플이나 구글의 뭐 그런 테크 사람들을 데려와서 강연을 해줄 수 있다면 가장 인사이트 넘치고 사람도 끌어오기 좋겠지만 그들은 굉장히 비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좀 BTO라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잘 나간다는 네카라, 쿠베당토 이런 기업들의 그런 테크 사람들을 불러다가 강연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리더나 팀원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의 BDO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치가 무엇인지를 주니어나 이런 팀원들한테 가이드해주고 이걸 찍어줄 수 있는 것도 굉장한 리더의 역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니어들도 그러니까 팔로워들도 리더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어느 정도 가이드를 같이 주면 좋긴 하죠. 그렇죠. 받아먹으려고 저도 많이 드립니다.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책으로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이번 시간에는 일의 철학에서 알려준 생각의 재구성에 대해서 말을 해봤는데 세 가지로 좀 좁혀서 정리를 해보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체한 후에 두 번째 나의 감정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눠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시켜서 긍정의 에너지를 바꾸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나의 관점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나의 가치관을 스스로 알아야지 그냥 끌려가듯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잘 알아야 된다. 그거는 네 몫이다 라고 얘기하고 네. 이야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그러면 일의 철학이라는 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봤고 그 중에서도 생각의 재구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더 쓸모있는 기록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